두산전자 우주 해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kon설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초점에서 다시 한번 좀 토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방향성이 굉장히 좀 상방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두산인프라코 건설 현장에서 용더라 보면 그 건설 기계 없이 안 들어갑니다. 자, 보면요, 이런 어떤 보면 두산인프라코 현대 중국그룹의 품어양기니까 노곤노곤 잠이 오네 라고 생각하듯이 굉장히 품이 따뜻하다. 형들아, 커피 한잔 하고. 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가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최대 건설기계 업체가 탄생하게 된, 야, 이런 부분 굉장합니다. 두산인프라코는 국내 1위 건설기계 업체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자회사 현대건설기계는 업체 2위다. 자, 이런 어떤 부분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부분의 지주사인 현대제누인과 KDC 인베스트먼트는 인수 대금을 완납하고 현대중공업과 지분 양수도를 마무리했다. 형들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수 작업이 끝나면 현대제인누인과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 1, 2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를 자회사로 단숨에 건설기계 분야의 세계 6위와 7위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에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중장비 전문 업체 KHL이 옐로우 테이블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가 지난해 글로벌 현대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3.7,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1.2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두산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치면 4.9로 두산그룹이 남게 되는 소형 건설 전문기업 두산밖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짝 쫓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들아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독과점으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두산인프라코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싸잖아.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이게 야 옛날에 47,000원까지 날아갔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싼 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 가치주, 두산 인프라코는 가치주듯이 가치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경기 민감주잖아.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 물론 뭐 팬덤이, 그놈의 팬덤이 지긋지긋하네 진짜. 진짜 옛날이 그리웠는데 보면 그립습니다. 보면 옛날이. 자, 형들아, 이런 어떤 보면 형들아, 이게 보면 미국 비공개에서 보면 우한 연구소, 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의 지금 가운데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좀 아팠다. 형들아, 미국이 확보했다. 야, 이건 장난이 아니죠, 보면. 이런 부분은 자꾸만 중국 형들이 자기네가 아니다고 자꾸만 부인하는데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중국이 형들아 최근에는 지금 시진핑 형의 어떤 혼자 해먹겠다는 그런 어떤 발상으로 해서 지금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소로스 형이 지금 중국이 뒤로 후진적으로 가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요, 결국에는 시진핑의 독재가 중국을 위협한, 그러니까 되게 익사이팅하게 많이 이렇게 그 발전을 했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래의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개방된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신랄하게 비판.
그러니까 소로스 형이 이 소로스 형은 그때 옛날에 우리 IMF 때 아시아의 어떤 파운드도 막 통화량도 막 공격을 했죠. 이 형이 우리 IMF 어떻게 보면 좀 뭐 있게 하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형이야. 그래서 우리 IMF 때는 막 보면 우리 그 형들 누나들 막 저기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 많았죠. 산에 뭐 출근하는 척하면서 양복 입고 산에 오르는 그런 부분도 많았었던 그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보면 그런 어떤 그 IMF 때도 굉장히 좀 기회가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되잖아. 보면 형들아 IMF 때 한번 볼까요? IMF 때. 자 보면 IMF 때 보면 야 진짜 형들아 IMF 때 이 위기 봐. 와 IMF가 뭐 이때부터 이렇게 터지는 그런 부분에서 바짝 올라오다가 터지는 야 코스피가 277포인트였어. 대단하죠. 그리고 환율이 IMF 때 환율이 엄청 IMF 때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더라? 원달러 환율 이게 얼마까지 갔었죠? 생각이 안 나지. 2,000원까지 갔었나? 원달러 환율 원달러 안 나오나? 아무튼 형들 결국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 위기는 기회였다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1995원까지 갔었네 보니까 형들아. 이 장난이 아니지 옛날에 보면. 이때 주식 IMF 때 주식을 알았어야 되는데 형들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황소는 맞지. 2004년 바닥에서 주식을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 기회를 다 놓치고 또 하락했을 때 기회를 다 놓치고 맨날 기회 다 놓치고 맨날 이랬지. 아 슬퍼. 이제 기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주사위 브로커도 주가의 하락선에서 형들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올라와 주는 여러 어떤 국내에서 독과점이 됐네 보니까 이 그 독과점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좀 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의 반발 어떤 스매스에는 좀 강력하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아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두산이 프로코는 너무 저평가됐잖아. 보면 그리고 따박따박 돈 잘 벌습니다. 보면 형들아 이거 한번 봐봐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가량 이렇게 되겠고 두산 뭐 이렇게 자 저거 아직 안 바뀌었네. 자 영업이익이 8,481억 원, 8,400억 가량, 6,586억 원, 3,240억 가량. 자본 총계도 이렇게 늘어나는. 자 이런 어떤 뭐 부채 뭐 이런 건 뭐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이 굉장히 좀 싼 그런 어떤 시점이 된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 걸린 상황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형들아 최근에는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너무나도 좀 하락세가 너무 나왔어 보면. 근데 그 역시나 좀 반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죠. 그래서 야 이번 달도 별로 안 좋았고 저번 달도 별로 안 좋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 0.96. 뭐 아직 거래일수는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끝까지 한번 어떤 부분으로 마감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터닝해주고 있으니까 월봉 주봉 일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닝해주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대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인프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움직여주면서 두산인프로 코어도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결국에는 좀 멀리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충분히 많이 있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그렇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용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